6번은 등차 수열에 관한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A2, A4, A8 모두 A와 D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A2는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4는 A 플러스 3D, 그 다음에 A8은 A 플러스 7D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것은 이 두 개의 합이 20이라고 했으니까 2A 플러스 4D가 22, 따라서 양변에 2로 나눈 A 플러스 2D가 1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A8의 값이 31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두 식을 연립하면은 A와 D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7D는 31, A 플러스 2D는 11인데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빼주면 5D는 20, 따라서 D의 값은 4. 따라서 첫 번째 식에다가 D 자리에 4를 집어넣어주면 A 값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일반항식에다가 A 자리에는 3, D 자리에다가는 4 대입해주면 4n-1이라는 일반항을 얻게 되죠. 따라서 A10은 4 곱하기 10 마이너스 1. 따라서 10번째 항은 3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연립 문제였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 관한 합의 문제입니다. 두 수 2와 4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의 합이 198일 때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등차 수열 합 공식을 생각해 보면 등차 수열 합 공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첫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의 공식은 2분의 1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과 마지막 항의 합입니다. 지금처럼 첫 항과 마지막 항이 나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항은 알고 있지만 마지막 항은 알 수 없는데 공차가 주어진 경우에는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라는 공식을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첫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번 공식을 적고 시작을 해보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 공식을 쓰면 되고요. A 자리에는 2, L 자리에는 42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항의 개수를 뜻하는 n 자리에 들어갈 이제 항이 이게 몇 개인지는 일단 한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벌써 1부터 n까지 총 n개라고 나와 있고 n개의 AK 항에다가 2개가 더 적혀 있으니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라는 걸 쉽게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n 자리에는 실제로 항의 개수인 n 플러스 2를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항의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숫자가 바뀌면 또 이제 이런 방법으로는 알아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소개하면, 항상 수열에서 규칙성을 찾을 때 문제가 막힐 때에는 항의 넘버를 이렇게 차례차례 표현을 해서 뭔가를 귀납적으로 알아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항의 넘버가 2일 때는 A1, 3일 때는 A2, 4일 때는 3, 동그라미 친 것들끼리 규칙성이 있죠. 바로 여기 항의 넘버에서 하나 뺀 것이 여기 오른쪽 첨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n 플러스 1이 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42는 사실은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도 n 플러스 2가 항의 개수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거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실제 공식에다가 A 자리에는 2를, L 자리에는 42를, 항의 개수 자리에다가는 n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주면 2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42, 따라서 계산해주면 22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어서 전개하면은 22 플러스 44가 됩니다. 문제에서 그것이 다 얼마라고 했다? 합이 198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98. 따라서 식을 한 번만 정리해주면 n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약분만 하면은 바로 7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고1 때 배웠던 나눗셈 관련해서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선생님이 시험 진도 맨 마지막으로 밀어놓았던 130쪽 예제 3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을 얘기를 해보면, 나눗셈을 얘기를 해보면 어떤 수를 또는 수 또는 식을 어떤 수 또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제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 준 수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고1 때 이거를 BQ 플러스 R, A 이꼴 BQ 플러스 R이라고 많이 외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를 만약에 지금 이렇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K라는 문자에 대해서 일반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무언가가 나오고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A 이꼴 BQ 플러스 R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A는 3K 플러스 0 따라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는 수를 K에 대해서 표현하면 3K 이렇게 일반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는 3K 플러스 1로 일반화할 수 있고 나머지가 2다 그러면은 3K 플러스 2로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3K 또는 4K와 같은 것들을 쓰게 될 거다 예측을 할 수 있겠고 3 또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그 3의 배수를 말하는데 이렇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고 뭐 3, 6, 9, 12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 4, 8, 1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12 같은 거는 3의 배수에도 속하고 4의 배수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은 뭐의 배수냐면은 잘 알다시피 12의 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수의 합을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3의 배수를 다 더하고 4의 배수를 다 더한 다음에 이 12의 배수는 한번 빼줘야겠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수의 합은 일단 50 이하의 3의 배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다가 50 이하의 4의 배수를 다 더한 거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집합 그러니까 12의 배수의 합을 한번 빼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걸 쓴 겁니다. 얘를 집합 A라고 하고 얘를 집합 B라고 했을 때 A 합집합 B는 지금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죠. A 또는이니까 합집합인데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의 원소 개수 더하기 B의 원소 개수 마이너스 교집합의 원소 개수 지금 이 공식을 쓰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표현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3의 배수, 즉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일반적으로 3K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근데 나는 이것들을 다 더하고 싶어. K의 범위는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해서 뭔가로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자, 50을 한번 3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몫이 16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것으로 보아 50은 3 곱하기 16 플러스 2입니다. 그 말은 49는 3 곱하기 16 플러스 1이고 48이 3으로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겠죠. 그 말은 이 3의 배수를 모두 더할 때 마지막 수는 48, 즉 K 값은 16이 마지막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숫자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틀린 친구들 많을 겁니다. 자, 플러스 이번에는 4의 배수의 합을 더해야 됩니다. K는 당연히 1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는 48이 마지막이죠. 48은 4 곱하기 10입니다. 따라서 4K 자리에 K 자리에 12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2의 배수의 합 역시 12K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1부터 4까지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시그마 기호의 성질을 이용해서 상수는 모두 바깥으로 빼내고
자, 바깥으로 빼내고 여기 시그마 K, 즉 자연수의 합은 공식을 쓰면 되겠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자연수의 합 공식을 이용을 하면 시그마 K는 물론 1부터 더했을 때 얘기입니다.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이제 차례차례로 더한 것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더라. 따라서 얘는 2분의 16 곱하기 17이 되고요. 얘는 2분의 12 곱하기 13. 얘는 2분의 4 곱하기 5가 되겠지. 그래서 다 대입하고 계산을 하면 그 계산 결과는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덧셈과 곱셈이니까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답은 실제로 600이 나옵니다. 자, 등비수열에 관한 간단한 연립 문제입니다. 너무 쉬워서 굳이 영상으로 보는 학생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복습해보면 a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고 첫 번째 식을 a와 r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a 플러스 ar의 제곱은 3분의 5라는 식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은 ar의 세제곱 플러스 ar의 5제곱은 45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을 잘 연립을 해서 a와 r의 값을 구해서 그 중에 a가 답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a만 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을 이 모양을 굳이 여기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 식에서 굳이 이 모양을 똑같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 r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r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r의 세제곱으로 묶어내야 되네요.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a 곱하기 ar의 제곱은 45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지금 얘가 기억에서 3분의 5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r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연립이라는 거는 두 문자 중에서 하나를 없애는 방향으로 식을 정리하는 걸 다 연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r의 세제곱은 45 곱하기 5분의 3이 되니까 27.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r의 세제곱은 3의 세제곱과 같기 때문에 r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a와 r에 관한 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기억식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한 r 값을 대입을 하면 a 곱하기 9a는 3분의 5니까 10a는 3분의 5. 양변에서 10을 나눠주면 a는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세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말을 보자마자 수업 시간에 배웠던 128쪽의 등차 중항이 이제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등차 중항의 정의 자체가 세 개의 숫자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는 A와 C의 등차 중항이다. 이것이 등차 중항의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를 올바르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지금 주어진 상황이 딱 등차 중항의 정의라는 것을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성립하는 식이 중요하더라, 그죠? 가운데 있는 등차 중항이 양옆에 있는 두 숫자의 평균이 된다. 다음에 내친김에 여기 등비 수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등비 중항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가 어떤 두 수의 등비 중항이다 라는 것은 정확한 정의는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 성립하는 식은 B제곱은 AC 이러한 식입니다. 그래서 등차 중항일 때 성립하는 관계식, 등비 중항일 때 성립하는 관계식 각각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그리고 2분의 13B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말은 2분의 13이 A와 B의 등차 중항이라는 이야기고 따라서 저 관계식에 의해서 등차 중항은 즉 가운데 있는 숫자는 양옆에 있는 숫자의 평균이다. 지금 선생님이 이 식을 그대로 쓴 겁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가 13이라는 관계식을 쉽게 얻을 수가 있죠.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비 중항의 그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봤다면 쌤 바로 적겠습니다. 6이 A와 B의 등비 중항이기 때문에 6의 제곱은 AB 거꾸로 적는 게 좋겠죠. 우변 좌변 위치를 바꿔 적으면은 AB는 36이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해서 굳이 ab를 구해가지고 대입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중3 때부터 배웠던 관계식을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중2 때부터 배웠네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즉 완전 제곱식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네, 지금 여기에서 여기 적을게요. 이 양을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면 169죠. 1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6, 72. 자, 169에서 72만 빼면 되니까 답은 간단하게 97 나오겠습니다. 11번입니다. 공차가 주어진,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진 등차 수열에 대해서 새로운 수열을 하나 정의를 하고 2의 an 제곱이라는 수열입니다. 이 수열이 이제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an의 식부터 파악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예측을 좀 하자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n은 분명히 n에 관한 1차식이 나올 겁니다. 등차 수열의 생김새 자체가 여기 AD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것은 n에 관한 1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an을 구하면 n에 관한 1차식이 나올 건데 그걸 여기 대입을 하면 새로운 수열은 뭔가 n에 관한 1차식이 지수에 올라가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2의 p제곱의 n제곱 곱하기 2의 q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공비가 되는 전체적으로 등비 수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예측을 하면서 등비 수열로 이끌고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an을 구해보면 an은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하고 첫째 항이 1이 되려면 뒤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수열 2의 an제곱은 2의 2n-1제곱이고 자, 아까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감을 잡았으니까 웬만하면 a 곱하기 r의 n-1제곱 형태로 정리를 하려고 목표의식을 갖고 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2의 2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쳐주겠습니다. 교과서 24쪽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제곱 또는 나눗셈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수법칙을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얘를 이렇게 도로 이제 곱하기 기호로 바꾼 형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19쪽에서 지수가 음수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뭔가의 마이너스 n제곱은 이제 a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것에 의하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의 2n제곱으로 고칠 수 있고 이거는 4의 n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등비수열 일반항과 똑같은 모양으로 고쳤습니다. 자, AR의 n-1제곱짜리 얘랑 얘랑 좀 모양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첫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공비는 지금 4씩 곱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전체 수열은 4씩 곱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정 안 되면 n 자리에다가 1, 2, 3까지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수열은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n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6이 되어서 8, 그 다음으로 3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공비가 4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부터 바로 공비가 4라는 걸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첫 항과 공비를 알았으니까 이제 각각 a와 r이라고 두면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 새로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즉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등비 수열 합 공식 한번 복습을 해보자.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공비가 r인 경우는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첫째 항에다가 n만 곱해주면 되죠.
두 번째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는 이제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먼저 적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비는 1이 아니니까 두 번째 공식을 가져와서 자, 이 공식에 적용을 하는데 첫째 항 자리에는 2, 공비 자리에는 4, n 자리에는 5를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 4-1 분의 2 곱하기 4의 5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하면 3분의 2 곱하기 자 4의 5제곱은 4를 실제로 5번 곱해도 되지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고치냐면 우리가 보통 2의 10제곱까지는 값을 외우고 있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2의 10제곱으로 고쳐주면 보통은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것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고 있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3분의 2 곱하기 1023 이렇게 두 개가 3의 배수로서 약분이 되니까 2 곱하기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 곱하기 341 하면은 답은 682가 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 문제입니다. 원리합계는 원리합계만의 공식을 외워도 되지만 그냥 선생님이 여기에서 공식 없이 문제를 풀어도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첫 번째, 월 이율이 0.5%이고 이게 이제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모든 시간 단위는 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쉬운 편이고 만약에 연과 월이 섞여 있으면은 둘 중에 한 단위로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월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0.5%다 월 이율이. 자, 문제에서 퍼센트가 등장하면 퍼센트 기호는 떼버리도록 합니다. 자, 퍼센트 기호 떼고 표현하면 1%라는 건 0.01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율을 R이라고 합시다. 이율이 0.5%. 근데 퍼센트는 0.01로 고치면은 0.00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값을 정확하게 구해주고 슬쩍 이 눈치껏 여기 힌트를 보면은 R이 0.005가 맞겠구나라는 것을 힌트로 눈치밥으로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10만원씩 그러니까 매달 10만원씩 집어넣는다는 얘기니까 A를 그냥 1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만원은 10의 5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36개월 동안 적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거 등비수열 합으로 구할 때 N이 3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36개월 동안 이제 저축을 했을 때의 원리합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공식을 안 외워도 됩니다. 살짝만 도표를 그려보면은 이제 첫 번째 달에 초에 10만원을 저축하고 초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적어야 되죠. 10만원을 저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초에도 10만원을 저축하고 세 번째 달 초에도 10만원을 저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을 먹고 자라서 맨 마지막에 36번째 개월 36개월째의 마지막에 돈을 찾는다라고 문제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넣은 돈이 마지막에 가서 얼마가 되어 있겠지. 두 번째 넣은 돈이 마지막에 가서 또 36개월째 말에 얼마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넣은 돈도 얼마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6개월째 초에도 10만원을 집어넣었을 때 이것도 얼마큼의 이자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 모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더한 것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원리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은 복리라는 것은 이 원금이 한 단위가 지나면 원금과 이자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럼 A 플러스 AR을 A로 좀 묶어보면은 한 달이 지나면 이거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생길 텐데 이거를 A로 묶어내보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합계 문제를 정말 쉽게 푸는 법은 여기에서 한 달 동안에 이 화살표 하나가 의미하는 것이 A를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만들어 준다는 거. 즉 화살표 하나가 의미하는 거는 1 플러스 R을 곱해라 라는 뜻인 거. 이 화살표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1 플러스 R을 곱해라 라는 뜻인 거만 알면은 그 뒤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또 한 달이 지나면은 화살표 하나를 먹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지. 또 A 플러스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될 거고 이게 마지막에 얼마가 되는지만 잘 적으면 됩니다. 자, 이게 보니까
첫 번째 달 말에는 지수가 하나고요. 두 번째 달 말에는 지수가 2, 세 번째 달 말에는 지수가 3입니다. 이런 규칙성대로라면 36개월째 말에는 지수가 뭐가 되어 있겠어요? 36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처음 납입한 돈은 마지막에 36개월째 말에 되면은 A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36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개월에 초에 집어넣은 돈은 앞에 집어넣은 돈보다 딱 한 달 차이가 나니까 뭐가 되겠어요? 맨 마지막에 지수가 하나 작겠죠. 35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달 초에 집어넣은 돈은 마지막에 가면은 역시 지수가 하나 작은 34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36개월째 초에 집어넣은 거는 딱 한 달 돈을 먹었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될 겁니다. 화살표 하나니까 1 플러스 R을 한 번만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할 겁니다. 자, 이 더하면은 원리 합계는 S라고 할게요. 이거는 보면은 등비수열입니다. 차곡차곡 이렇게 1 플러스 R을 한 번씩 곱해 나가는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첫 항이 A 플러스 R이죠.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이 구름 모양을 다 한번 세워보세요. 1 플러스 R의 1제곱부터 36제곱까지니까 항은 총 몇 개다? 36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가 각각 이와 같은 등비수열 합이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원리합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등비수열 합 공식 쓰면 되죠. 그죠? 자, 등비수열 합 공식을 적어보면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구한 거를 모두 대입을 해보면 공비는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일단 공비는 R 자리에다가 0.00으로 대입하면 1.00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N 자리에는 그대로 36이고, 얘는 10만원 곱하기 1.00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항 자리에는 10만원 곱하기 1.005. 실제 계산은 간단하게 약분될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공비는 1.005.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36. 그 다음에 분모의 공비 마이너스 1은 공비가 1.005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하면 0.005가 남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간편하고 깨끗한 계산을 하는 법을 잘 익히셔야 이까지 풀었는데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자, 글씨를 예쁘게 씁니다. 0.005분의 10의 5제곱 곱하기 1.005 곱하기, 자, 1.005의 36제곱은 문제에서 1.2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1.2 마이너스 1. 그리고 딱 봐도 0.005와 1.005는 5분의 1005이기 때문에 약분하면은 1분의 201이 됩니다. 그리고 1.2 마이너스 1은 0.2잖아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0.1. 0.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분모는 1이 됐으니까 날라갔고, 이제 상수만 다 앞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10의 거듭제곱만 뒤에 적어주면 402 곱하기 10의 4제곱 원입니다. 풀어서 적으면 402에다가 10의 4제곱을 곱한다라는 말은 뒤에 동그라미를 4개를 추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3개씩 끊어가지고 보면은 402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돈 만원이라는 단어로 붙여야 한다면 402만 원이 되겠고, 이제 실수할 것 같으면 그냥 만 글자 빼고 이렇게 적는 것이 가장 틀리지 않는 방법이 되겠죠.